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자료형 두 번째 문자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은 따옴표로 감싼 것을 문자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Life is short 라고 하는 글자들을 나열하고 그 나열한 글자열을 헛따옴표로 감싸 주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문자열을 만들 때 이거를 이제 따옴표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제 쿼테이션 마크라고 하는데 헛따옴표로 감쌀 수도 있고 쌍따옴표로 감쌀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스타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쌍따옴표를 굳이 쓰지 않습니다. 쉬프트를 눌러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기도 하고 또 웹크롤링을 자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쌍따옴표를 쓸 일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편하게 헛따옴표를 쓰는 편이긴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코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Life is short라고 하는 문자열과 뒤에 공백까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헛따옴표로 감싸서 str1이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자열을 가리키는 변수를 실행했을 때와 그 변수를 출력했을 때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은 이미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자, 지금 한번 다시 실행해서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위에 변수를 실행했을 때에는 따옴표까지 한꺼번에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따옴표가 없기 때문에 뒤에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긁어보지 않은 이상은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프린트 함수를 잘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에 있죠. 자, 그러면 str1이라고 하는 변수의 자료형을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은 자, shift 엔터. 자, str이라고 나왔습니다. str은 문자열을 만들 때 사용하는 클래스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문자열을 가리키는 변수, 그 객체가 가질 수 있는 속성과 방식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굉장히 많은 방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len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장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커서를 오랫동안 두거나 있으면은 저 함수에 대한 설명을 주죠. Return the number of items in a container. 컨테이너라고 하는 그러니까 데이터 여러 개를 한꺼번에 저장하는 것을 컨테이너, 뭐 컬렉션이라고 하는데 컨테이너 안에 있는 원소 개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문자열에서의 원소 개수는 각각 글자가 아니겠습니까? 글자 수를 반환해 줍니다. 자, 얘는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5가 무슨 의미냐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를 밑에다가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여기에 str1이라고 입력하고 실행했을 때 따옴표 안에 있는 요 글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공백 포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간단한 len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예컨대 글에 대해서 어떤 길게 작성된 글의 글자를 글자 수가 몇 글자인지 알려고 한다면은 이 len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텍스트 마이닝 같은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원본 데이터의 글자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많은 정보량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자열의 경우 len 함수를 써서 글자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str2라고 하는 이제 변수에다가 이번에는 다른 문자열을 할당할 건데요. 이때는 쌍따옴표 또는 겹따옴표를 쓰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력되는 결과에는 헛따옴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파이썬은 쌍따옴표와 겹따옴표와 헛따옴표가 서로 구분 없이 그냥 막 쓰고, 기본적으로는 헛따옴표로 문자열을 감싼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열에 대한 연산자도 두 가지, 여기선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하기는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때는 수치 연산, 산술 연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문자열을 결합합니다. 영어로는 concatenate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life is short하고 you need python 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하나의 커다란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때 주의사항입니다. 문자열과 수를 결합하면 에러를 발환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str2라고 하는 문자열 변수에다가 이번에는 3이라고 하는 수치를 이렇게 더해주면은 에러가 발생해요. 여기 보시다시피 can only concatenate string to string, 그러니까 문자열과 문자열만 결합할 수가 있는데 당신이 인티저를 집어넣지 않았느냐, 그래서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에러가 발생하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에러 메시지의 맨 밑에 있는 요거를 읽어보시면 돼요. 맨 밑에 이거 읽어보시고, 이거를 읽었을 때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여기 search stack overflow라고 하는 예컨대 프로그래머들의 질의응답 내용들이 모여져 있는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던가 또는 구글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를 복사하신 다음에 컨트롤 C로 카피하신 다음에 새로운 탭을 열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파이썬을 실행하다가 에러가 난 경우에는 맨 밑에 에러 메시지를 읽어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얘가 문자열이 아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곱하기 연산자인데요. 곱하기 연산자는 얘는 곱하기가 아니죠. 얘는 뭐냐면 문자열을 이것만큼 반복해라, repeat입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얘는 you need python을 3번 반복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오른쪽에 올 수 있는 이 수치는 정수만 가능해요. 실수가 오면 에러를 발원합니다. 자, 사람은 3이나 3.0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컴퓨터는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0을 넣게 되면 또 에러가 발생하죠. can't multiply sequence by non-int. 그러니까 정수가 아닌 것들은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멤버 연산자. 자, in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멤버 연산자 동작을 실행하는데요. in 연산자 오른쪽에 문자열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in 연산자 왼쪽에도 문자열이 와야 되고, 여기에 있는 이 문자열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true,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합니다. 자, 지금은 life is short, you need python. 자, string 2에는 you need python이니까 A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false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not이라고 하는 그 연산자를 in 앞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게 되면은 결과를 뒤집어 주죠. 그래서 false를 true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in 연산자 오른쪽에 문자열이 오면 in 연산자 왼쪽에는 문자열이 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 문자열은 오른쪽에 있는 변수가 가리키는 문자열의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이면 true, 부분집합이 아니면 false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열 인덱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위치 번호입니다. 파이썬은 원소를 여러 개 갖는, 여기서 원소를 이제 아이템이라고 표시하면은 아이템이 여러 개 있는 컨테이너 타입에 대해서는 위치 번호를, 원소마다 위치 번호를 부여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안방에 들어가신다 라는 문자열이 있으면 첫 번째 글자부터, 첫 번째 아이템부터 0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부여합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인덱스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거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맨 뒤에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역산해서 돌아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파이썬에서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파이썬이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근데 여러분, 파이썬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울 수는 있어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지만 프로그래밍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한테는 파이썬이 쉬운 언어가 아닙니다. 특히 파이썬 인간다운 언어라고 하는데요. 인간답지 않아요. 보세요. 우리 사람은 시작을 1부터 시작합니다. 0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인덱스 0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고, 일단 지금 현상은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작을 1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파이썬은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젊은 남녀가 썸을 타다가 사귀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 오늘부터 1일입니다. 그쵸? 우리 오늘부터 1일인데 파이썬 프로그래머인 남친이 우리 오늘부터 0일, 인간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무진장 헷갈립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코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덱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인덱싱은 문자열 변수, 여기선 센이죠. 문자열 변수 오른쪽에 대괄호를 추가하고 대괄호 안에 정수 인덱스를 지정하면 해당하는 문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안방에 들어가신다 라고 하는 문자열을 센이라고 하는 변수에 넣었다라고 하면은 센이라고 하는 이제 변수에다가 오른쪽에 대괄호를 열고 여기에 위치 번호인 정수 인덱스를 넣으면 해당하는 글자를 출력해 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센 0이면은 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가 나오고요. 센에 1 하면은 얘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렇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뒤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맨 마지막 글자인 마침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인덱스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추가하면 마지막 문자에서부터 거꾸로 진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글자를 가지고 오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 아버지가 안방에 들어가신다 해서 아버지를 가져오려면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라는 글자와 버라는 글자와 지라는 글자를 더하기로 결합시켜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지금 꼴랑 세 글자를 하는데도 코드가 이렇게 불필요하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는 코드를 하지 않고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것을 하시면 돼요. 자, 슬라이싱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인덱싱 할 때 변수명에다가 대괄호를 열고 여기에 정수 인덱스를 넣었죠. 이번에는 정수 인덱스 대신에 시작과 끝 인덱스를 콜론으로 연결한 슬라이스. 자, 콜론으로 연결한 것을 슬라이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이죠. 만약에 시작 인덱스는 0입니다. 자, 그런데 끝 인덱스를 만약에 3을 집어넣는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다시피 끝 인덱스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작 인덱스는 포함하니까 이상이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끝 인덱스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미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0 인덱스부터 3 앞에까지 2 인덱스까지 0, 1, 2 세 개의 글자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를 실행하면은 위에 있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끝 인덱스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쵸? 끝 인덱스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답지 않죠? 우리 인간은 이상이면 이하지 이상 미만 이렇게 표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파이썬이 인간답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무조건 이해하시고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인덱싱 결과를 결합하는 코드와 슬라이싱을 한 코드는 같은 결과 낼 수 있다 입니다. 자, 그런데 슬라이스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콜론 앞을 비워두면은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콜론 뒤를 비워두면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괄호 안에다가 그냥 콜론만 넣어주면 빈 콜론이라는 저는 표현 쓰는데요. 콜론만 넣어주면 시작부터 끝까지 연속되는 글자를 선택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콜론 앞을 비웠을 때 0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으니까 얘랑 똑같은 동작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콜론 D를 비워두면 끝까지이니까 9번 인덱스부터 끝까지. 자, 9번 인덱스가 들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9번 인덱스, 들은 9번 인덱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괄호에다가 콜론만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이때 주의사항 대괄호 안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에러를 반환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sen이라고 하는 문자열 변수에다가 대괄호 열고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신텍스 에러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뭐라도 넣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열이 갖고 있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웹크롤링 같은 것들을 하시게 되면은 눈으로는 안 보이는 이런 공백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웹문서에는. 자, 그 중에 얘는 줄바꿈인데 엔터를 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탭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줄바꿈과 탭을 포함하는 다양한 공백을 갖는 문자열을 sen이라고 하는 변수에 넣고 sen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실행했을 때 원형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프린트는 공백을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리자면 지금 이 부분에 있는 줄바꿈 때문에 여기 한 줄 이미 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공백이 앞에 공백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만큼이 탭이 요렇게 탭이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까지. 자, 그래서 이것은 마우스로 이렇게 긁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얘는 지금 한 줄 띈 거고요. 이 부분은 한 칸 띈 거고요. 자, 여기에서 요만큼 이렇게 요만큼이 탭입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린트 했을 때에는 이런 공백이 표현되기 때문에 프린트에서 이렇게 보인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문자열에서 공백을 제거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양쪽 공백을 제거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스트립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시면 됩니다. 스트립은 영어로는 뭐 벗기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문자열에서의 스트립은 양쪽의 공백, 즉 얘와 얘를 없애줍니다. 이 안에 있는 요 공백들은 없애지 않아요. 자, 여기 참고로 줄바꿈과 탭도 문자열에서는 공백으로 처리합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문자열에서 양쪽 공백을 제거한 것을 sen이라고 하는 변수에 재할당하고 얘를 다시 한번 실행해 봤더니 아까와 다르게 이제는 파이썬 왼쪽에 있었던 공백과 다루기 오른쪽에 있었던 공백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sen이라고 하는 요 문자열에서 가운데에 있는 요 탭을 삭제하겠습니다. 자, 탭을 삭제하려면은 이것을 문자열에서 어떤 특정한 글자를 삭제하는 메소드가 없어요. 그래서 replace를 씁니다. replace를 써서 탭을 그냥 따옴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글자로 바꿔라 그 뜻이죠. 자, 얘를 실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탭을 삭제했기 때문에 여기는 공백 2칸씩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실행한 결과를 sen에 재할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sen이라고 하는 값을 다시 한번 출력하면은 그대로 이렇게 탭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sen을 구분자 요 문자열로, 즉 탭으로 분리해보자. 스플릿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있는 문자열에 대해서 얘를 기준으로 나누면 이거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해서 총 3개의 문자열이 생기겠죠. 이 문자열을 하나로 담으려면 컨테이너가 필요합니다. 이때 쓰는 컨테이너가 바로 리스트예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되고, 여기 탭 앞에까지 탭 사이에 있었던 것, 마지막 오른쪽에 있었던 것, 이 3개의 문자열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스플릿의 괄호 안에 아무런 구분자를 추가하지 않으면 모든 공백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얘네마저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탭은 물론 그냥 화이트 스페이스까지 다 지워버린 결과를 strs라고 하는 변수에 넣었는데, 이 strs는 리스트를 가리키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었죠.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문자열이 여러 개인 그런 리스트의 원소를 다시 하나로 결합해서 문자열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joi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시면 됩니다. 이 join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요 문자열에 대한 메소드인데요. 여기 괄호 안에 반복 실행이 되는 이터러블한 메소드, 즉 리스트 같은 거 넣어주면은 그 리스트의 각각의 원소 사이에 이것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join 앞에 있는 얘는 구분자, separator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요. 자, 만약에 여기에다가 비어있는 요 공백 화이트 스페이스 대신에 이렇게 하이픈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공백 대신에 하이픈을 넣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동작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자료형을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우리는 이제 다양한 뭐 정수라든가
실수라든가 문자열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그 데이터의 특성에 맞도록 자료형을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나이를 표시할 때에는 뭐 23살, 24살 이렇게 정수로 표현하지 23.0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나이가 이제 곧 만 나이로 바뀌게 되면 23년 몇 개월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나이를 실수형으로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이는 정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데이터가 실수다, 나이를 표시하는 데이터가 실수다, 그러면 요 int라고 하는 클래스 함수를 통해서 23.0이라고 하는 이 값을 정수 23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23이라고 하는 정수를 만약에 실수로 바꿔주고 싶다. 그럼 플로트에 집어넣어서 23.0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두 개는 자료형만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소수점에 어떤 값이 있다. 예컨대 1.2다. 그러면 이 1.2가 int를 통해서 정수가 되는 과정에서 소수점이 삭제돼 버립니다. 정수 1 되는 거예요. 이러면 정보의 손실이 생기죠. 그리고 정수 1을 플로트를 통해서 실수를 만들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보의 손실이 생깁니다. 자, 이번에는 실수를 문자열로 바꾸고 싶을 때에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str이라고 하는 클래스 함수에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 1.2가 문자열 1.2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자열 1.2를 다시 실수로 만들고 싶으시면 플로트에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1.2가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당연히 이거죠. 따옴표 안에 수치 말고 만약에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뭐 1.2kg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문자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 때문에 바꿀 수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숫자만 포함되어 있는 문자를 실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를 정수로 가는 것은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이 정수 1을 스트링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문자 1이 되고요. 문자 1을 int로 하게 되면은 정수 1이 됩니다. 이때는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 1.2라고 하는 문자열을 정수로 가게 하면은 그때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때 왜 에러가 발생하냐면은 정수화 시킬 때에는 소수점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소수점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문자열 1.2를 정수 1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문자열을 먼저 실수로 만든 다음에 그 실수를 정수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필요할 때 그렇게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정수 1을 실수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1.0이 되죠. 자, 정수 1을 문자열로 바꾸면 이렇게 따옴표가 있는 1이 됩니다. 실수 1.2를 정수로 바꾸면 당연히 소수점 부분이 삭제되어서 정보의 손실이 있고요. 실수 1.2를 문자열로 바꾸면 따옴표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1.2를 실수로 바꾸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1.2가 잘 되는데 정수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문자 여기에 뭐 보시다시피 뒤에 있는 0.2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십진수 표시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하시고 싶으시면은 문자열 1.2를 플로트로 보내는 건 가능하다고 보여드렸죠. 그 플로트를 인티저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은 정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이어서 몇 가지만 더 보고
이번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포매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문자열 포매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자열에서 원하는 위치에 포맷 코드를 추가하거나 또는 포맷 함수를 이용하거나 또는 F 문자열을 이용하거나 이 세 가지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 방식을 이용해서 변수에 할당한 값, 즉 변수가 가리키는 값을 문자열에 대입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알고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코드가 굉장히 간단해지고 간결해지고 예뻐집니다. 먼저 이걸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는 홍길동, rate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는 실수 3.2를 넣었습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플러스 연산을 실행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홍길동이죠. 홍길동 한 칸 띄고 고객님의 이자율은 그 다음에 여기 그냥 레이트를 넣어주게 되면은 문자열과 수치의 결합이 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얘를 str를 통해서 문자열로 바꿔준 것이고요. 3.2%입니다. 이런 식의 문자열을 결합할 수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자열 결합하는 방법을 알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것 말고 문자열 포매팅을 하게 되면 코드가 좀 더 예뻐지는데요. 자, 여기에서 %s가 바로 문자열을 가리키는 포맷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따옴표 시작하고 여기 따옴표로 끝났기 때문에 이만큼이 문자열이죠. 이 문자열에다가 포맷 코드를 추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포맷 코드를 추가해서 그 포맷 코드에다가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는 값을 여기에 rate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는 값을 여기에 넣어주는 거죠. 자, 이때 %s는 스트링의 s이기 때문에 문자열로 가져오는 것이고 %f는 플로트이기 때문에 실수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조금 나누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셀을 하나 추가하고요.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일단 .2라고 하는 것은 소수점 자릿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f 대신에 그냥 s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문자열로 이렇게 불러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에서 문자열 내에서 %를 출력할 때에는 이 문자열 포맷 코드와 헷갈리지 않도록 %를 두 번 이렇게 겹쳐서 쓰면은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뒤에 있는 값을 수치 값을 s 대신에 f로 해주게 되게 되면은 소수점 6째짜리까지 이렇게 실수로 표기를 해줍니다. 실수로. 그런데 그러면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길다 생각했을 때 여기 중간에 .2라는 식으로 소수점 자릿수를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예쁘게 표시가 됐죠. 자, 이렇게 쓰는 것이 포맷 코드를 사용한 것인데요. 이번에는 포맷 함수를 쓰겠습니다. 자, 문자열에다가 문자열이 갖고 있는 포맷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고 포맷이라고 하는 메소드에다가 이렇게 변수를 괄호 안에 전달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포맷 함수는 포맷 코드 대신에 중괄호를 씁니다. 그리고 중괄호 안에는 포맷 함수에 지정된 이걸 인수라고 하거든요. 인수의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를 여기 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앞에는 0번 인덱스인 name의 값을 여기 넣어주고 여기 뒤에는 1번 인덱스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역시 여기에서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으면 즉 얘네들을 생략하게 되면은 아까 %s를 넣은 것과 동일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1만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요. 얘는 둘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문자열처럼 가져온 것이고, 자, 그런데 얘를 실수로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퍼센트였잖아요. 여기서는 콜론을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자료형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실수예요 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길잖아요. 기니까 이번에는 소수점의 자릿수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요 사이에다가 0.2를 집어넣으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파이썬 3.6에 도입된 F 문자열인데요. F 문자열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원래 있었던 요 문자열에다가 앞에다가 F라고 하는 것을 추가함으로써 F 문자열인 것을 알려주고, 여기에 있었던 여기 포맷 방식의 인수 네임과 레이트의 인덱스 대신에 실제 그냥 변수명을 집어넣으면 돼요. 가독성이 더 좋아졌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자료형이나 소수점 자릿수까지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치는 거죠. 이때 주의사항입니다. 어떤 주의사항이냐면 F를 생략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그냥 이 자체가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F를 생략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 똑같은 코드에서 F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수명을 대신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변수마다 자료형을 넣을 수 있다고 했었죠. F 넣으면 얘는 플로트가 되기 때문에 소수점 6째 자리까지 찍히고, 거기에 이런 식으로 소수점 길이까지 넣어줄 수 있다 입니다. 자, 얘가 바로 문자열 포매팅이에요. 자, 이번 시간 좀 길었죠? 마지막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bool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참과 거짓을 의미하는 진리값입니다. true 하고 false예요. 자, 참과 거짓인데 true는 참이라고 했었고 false는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내부적으로 정수 1이고 정수 0이라고 했어요. 자, 이때 주의사항입니다. 반드시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요 놈을 따옴표로 감싸면 안 돼요. 따옴표로 감싸버리게 되면 문자열이 됩니다. 자, true라고 하는 것을 t라는 변수에 넣고 실행시키시면 이렇게 돼요. true가 나오죠. 이것의 클래스를 보시면 이렇게 bool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아까 제가 따옴표, 그렇죠? t 대신에 이번에는 s라고 해볼게요. 따옴표 true 하고 s를 출력하면 얘는 이런 식으로 따옴표가 있는 문자열 됐죠? 그리고 타입에 s를 하게 되게 되면 얘는 스트링이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니까 더하기 해버리게 되면 1 더하기 0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예컨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엑셀이 있어요. 엑셀이 있고 여기에 고객의 이름이 있고 고객의 나이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24살, 37살, 43살 이렇게 있겠죠. 자, 이랬을 때 고객의 나이가 40대보다 이상이냐 이렇게 비교 연산을 실행하면 얘는 false가 될 것이고 true가 되겠죠. 이렇게 true 또는 false인 값이 요 행 개수만큼 생성되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모두 더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고객 n명 중에 40대 이상인 사람이 몇 명인지 그 값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자, 일단은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numpy
넘파이와 파이썬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